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쭌911입니다. 에디예요. 네, 오늘은 쇼핑몰 창업 스토리, 네,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은 한 편이 있는데 몇 편까지 찍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블로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튜브에도 아직 업로드 안 했습니다. 곧 하여튼 업로드 할 거고, 뭐 이거는 그 다음에 어쨌든 업로드 될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업로드 된 이후에 보시겠지만, 하여튼 저번 편은 쇼핑몰 이제 런칭,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하는 것까지 얘기했고요. 이번 편은 쇼핑몰 운영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쇼핑몰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이제 목차로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운영 마인드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마인드 세팅이란 무엇이냐? 쇼핑몰 내 거잖아요. 내 쇼핑몰. 내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방향을 세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수익 최우선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혹은 나는 그냥 언제나 자신감 있고 당당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다. 혹은 그냥 고객은 왕 모드로 무조건 운영할 것이다. 어떤 이런 식의 방법을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사이트의 컨셉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러니까 손님에게 모든 걸 다 맞추겠다. 이 주의면 어떻게 보면 최대한 겸손하고 최대한 좀 오버스러운 친절한 모드로 가야 되는데, 전화 받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운영 마인드로 세팅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CS 파티의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그 CS 파티의 직원이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무뚝뚝하게 받는다던가 친절하지 않게 사실 전화를 받는다던가, 그러면 운영의 방침이랑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원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시킨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운영의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운영의 마인드대로 사이트를 다 꾸미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트 자체를 되게 겸손하고 이렇게 꾸며놨는데 뭐 멘트는 되게 강하게 친다던가,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운영할 때 기본적인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컨셉은 뭐냐면 항상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나나 우리 직원이 그 어떤 고객들보다 당연히 더 이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항상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뒷말을 흐린다거나 끝말을 뭐 이렇게 사운드가 작아지게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 말고, 항상 자신감 있게 끝까지 또박또박 얘기하고, 확실히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언제든지 정확하고 확실한 멘트를 칠 수 있게, 저는 그런 식으로 직원 교육을 많이 했었고 직원분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요구했었고, 게시판 답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제품이 뭐 어디에 좋냐 그러면 뭐 그냥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그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으로 인해서 어디에 좋다 이렇게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컨셉을 전 항상 유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할 것인가 마인드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이트 내에 어떤 뭐 멘트라든가 질문 답변, 그리고 CS 같은 것들, 그 다음 전화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에 어떤 통일된 그 라인을 맞추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제품을 파는데 디자인이 너무 허접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제품이 고가면 그 고가에 맞는 퀄리티의 디자인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고, 사진도 마찬가지죠. 사진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진이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아이폰 같은 걸로 물론 찍어도 되지만 그러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대, 제품의 컨셉, 사이트의 컨셉 이런 것들을 다 이 매칭해서 꾸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운영 마인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잠시만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건데, 이 쇼핑몰 운영의 기본 철칙을 만드는 거예요. 기본 철칙이라 하면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건 내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아침에 10시에 예를 들어서 출근한다? 그럼 10시에 출근하자마자 게시판을 반드시 확인한다. 고객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CS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오너가 게시판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이 쇼핑몰에 올라오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근하자마자 질문 게시판을 한번 싹 훑고, 그 다음에 후기 게시판을 한번 싹 훑으면서 이제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주문 수량 같은 걸 체크하는 거죠. 당연하겠죠. 매출을 확인하려면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매출 확인만 오늘 매출은 100만 원이야, 오늘 매출은 200만 원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몇 개가 주문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품 수가 적던 많든 상관없이 꾸준히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이 제품은 고객한테 인기가 있는데 왜 인기가 있는지 또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럼 이 제품은 왜 주문이 안 들어올까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결국엔 매출 확인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매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우리 제품별로 왜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지, 왜 주문이 안 들어오는지, 그다음 클릭률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클릭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주문이 안 들어와. 클릭은 별로 안 나오는데 클릭할 때마다 구매를 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체크들을 하면서 제품의 어떤 경쟁력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을 계속 할 테니까 마케팅 어떤 비용이라든가 마케팅 효율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한다면 키워드 샵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가 얼마만큼 클릭이 돼서 하루에 얼마씩 이 비용이 지출되는지, 대신에 그 키워드가 그만큼 비용이 지출되는데 전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뭐 전환율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거예요.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구매하는가를 전환율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샀다. 그럼 전환율이 1%가 되겠죠. 전환율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 위주로 살려놓고 전환율이 낮은 키워드들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광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꾸준히 계속 체크하면서 어떤 광고가 효율이 있고 어떤 광고는 효율이 없는가를 계속 검증해 나가면서, 이 효율이 없는 광고는 버리고 또 새로운 광고를 도입해야 되겠죠. 광고는 해보기 전에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걸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면서 광고에 대한 효율을 체크하고, 효율 좋은 광고는 살려놓고 효율이 안 좋은 광고는 버리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철칙을 지켜가면서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나 진짜 1부터 100까지 매일매일 체크할 거야, 마음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는, 이건 매일매일 체크할 것들, 일주일에 한번 체크할 것들, 보름에 한번 체크할 것들, 뭐 한 달에 한번 체크할 것들, 이런 식으로 정해서 하는 게 좋죠. 저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번 체크하는 건 어떤 거냐면 반품률, 제품 반품률이 저는 그냥 월별로 계산해 버려요. 매일매일을 안 보고 월 단위로 봐서 반품률이 어떻게 되는가. 반품률이 매달 봤을 때 데이터가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갑자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거의 사실 그런 적은 없긴 없는데, 만약에 어떤 제품의 반품률이 갑자기 올라갔다면 이 제품의 반품률이 왜 올라갔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한 달에 한 번 같은 거는 반품률 체크해 보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거는 뭐 마케팅 효율 같은 것들은 매일 체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출이 좀 어쨌든 뭐 매달 1, 2억씩 나오다 보면 게시판을 사실 매일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몰아보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는지 보고, 이제 또 이 CS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그 직원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통해서 요즘 CS 쪽,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인가 그 회의를 했었어요. 그 회의를 통해서 CS에 어떤 특이사항은 없는지, 고객들이 새롭게 어떤 뭐 클레임이라든가 혹은 뭐 칭찬이라든가 혹은 질문이라든가 뭐 어떤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어떤 패턴화가 이루어져서 고객들이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거고, 클레임을 계속 걸면 제품에 대한 클레임인지 아니면 배송에 대한 클레임인지 어떤 클레임의 원인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클레임의 원인을 알아내서 그걸 개선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걸 뭐 제가 직접 계속 확인하기 좀 어려워서 이제 월 단위로 계속 보고를 받아서 해결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리스트업 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트업해서 뭐 매일 단위, 뭐 3일 단위, 일주일 단위, 보름 단위, 월 단위, 혹은 뭐 연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리스트업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상품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이잖아요.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 용품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제품의 배열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기저귀 뭐 대형마트에서 기저귀 옆에 맥주를 놓는다. 뭐 기저귀 옆에 맥주가 왜 생뚱맞게 놓느냐? 뭐 엄마들이 기저귀를 고를 때 남편은 옆에 따라가서 그 옆에 있는 맥주를 고르더라. 뭐 이런 어떤 그게 이제 상품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룰인 건데 대형 업체들이나 편의점 업체나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과 굉장히 많은 상품군들을 분석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실 작은 자영업 레벨의 어떤 사이트들은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가장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클릭률이라든가 어떤 제품의 전환율 같은 경우들 아까 전환율 말씀드렸죠. 뭐 이 제품이 클릭이 100번이 났는데 한 번이 산 제품이 있고 클릭이 100번이 났는데 5번이 산 제품이 있다면 전환율이 이 뒤에 제품이 5%고 전자는 1%잖아요. 그럼 전환율이 5% 나온 제품이 훨씬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제품 상단에 노출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내부 쇼핑몰에서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계속 위치를 바꾼다거나 혹은 뭐 어떤 주기적인 이벤트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MD 추천이라든가 뭐 계절 추천 뭐 갑자기 이 상품이 뜬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디스플레이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의류 쇼핑몰이나 그런 쇼핑몰들은 제품 자체의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신경을 쓰는 거는 이제 제품의 순서를 바꾼다기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한 디스플레이를 신경 쓸 필요가 있겠죠. 뭐 모델이 굉장히 옷을 잘 입고 나온다던가 어떤 통일된 색감을 갖는다던가 어떤 통일된 어떤 모션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뭐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같은 막 식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제품의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지가 않거든요. 화장품을 한 달에 뭐 계속 5개씩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없잖아요. 신상품을 5개씩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화장품 같은 경우 한 제품이 막 예를 들어서 뭐 판매의 어떤 그 제품의 사이클이 뭐 짧으면 1년 길면 막 5년 10년도 갈 수 있는데 5년 10년 동안 똑같은 디스플레이로 계속 판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 주기별로 뭐 혹은 계절별로 어떤 뭐 이벤트적인 걸로 계속 이 이미지를 교체할 필요가 있겠죠. 예, 상품 디스플레이를 교체할 필요가 있고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상세 페이지가 쭉 길게 만들어 놨지만 그거를 뭐 1년, 2년 동안 계속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계속 이 소비자들의 피드백이나 직원 내부 우리 조직의 어떤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피드백을 받아서 상세 페이지도 계속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해야 돼요. 상품의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업데이트 주기가 빠르다면 어떤 통일된 색감과 통일된 어떤 컨셉 그 다음에 꾸준히 계속 퀄리티 있는 빠른 상품 업데이트를 신경 쓰면 되는 거지만 상품의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느리다면 상품의 배열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 상품 자체의 이미지도 바꿔볼 필요가 있고 상세 페이지도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온라인은 상품을 어쨌든 눈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상품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예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뭐 인형을 그냥 인형만 찍는 것보다 사람이 안고 있는 인형을 찍는 게 훨씬 낫고 가방도 마찬가지죠. 백팩을 파는데 백팩만 딱 찍어서 보면 이 백팩이 어떤 사이즈인지 알 수 없잖아요. 사람이 메고 있는 사진을 반드시 찍어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상품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더 예쁘게 멋있게 이런 것도 좋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내가 이걸 살 때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이거 뭐 재질이 어떤 느낌이지?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노출시켜 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운영 마인드 세팅 하시고 두 번째 기본적인 철칙을 지키고 세 번째 상품 디스플레이까지 말씀드렸고요. 에디건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없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 네 번째는 고객 관리입니다. 네,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뭐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오프라인의 고객 관리는 어떻게 보면 뭐 직접 이제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어떤 외모적인 뭐 메리트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절함이나 멘트의 뭐 메리트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계속 던진다던가 아니 계속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귀걸이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서 구매로 이끌어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온라인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사실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감정 노동이 되게 힘들 수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감정 노동의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뭐 좀 감성적인 면보다는 좀 이성적인 면 그러니까 고객에게 얼마만큼의 그 베네핏 그러니까 고객에게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고객 관리라고 하면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것들이 회원 등급제예요. 회원 등급제. 회원 등급제는 뭐 룰을 정하기 나름이고 연 단위로 혹은 분기 단위로 6개월 단위로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고 제일 많이 하죠. VIP, 뭐 골드, 뭐 실버, 브론즈 뭐 이렇게 해서 제품당 뭐 3%, 5%, 7%, 10% 뭐 이런 식으로 할인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회원 등급제를 예전에 의류 쇼핑몰 할 때는 운영해 봤었고 화장품 쇼핑몰 할 때는 안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게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 그게 굉장히 또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여튼 아주 훌륭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는 회원 등급제를 딱히 할 생각은 없어요. 회원 등급제보다는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전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단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늘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단골보다는 온라인에서는 이제 사실 단골이라는 것보다 오프라인은 단골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계속 얼굴을 보고 인간 대 인간의 교류가 있기 때문에 손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내가 그래도 여기 단골인데 딴 데 살 거면 저희가 사자 뭐 이런 게 있겠는데 저는 온라인은 좀 단골의 개념보다는 재구매율을 높이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단골일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재구매율이란 건 샀던 사람이 또 사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재구매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그 재구매율을 높이는 거는 상품 자체의 퀄리티도 있겠고 어떤 말 그대로 재구매할 때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전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온라인에서는. 왜냐면 오프라인처럼 그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골에 크게 막 신경 쓰고 회원 등급제를 해서 계속 이 고객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전 재구매율을 꾸준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쓰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보통 그래서 제가 화장품 쇼핑을 운영할 때는 재구매율이 한 35% 정도 되더라고요. 꽤 높네요. 네, 뭐 그중 그러니까 10명이 구매했다면 그중에 3명은 계속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구매율을 3-40% 정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신규 고객은 계속 우리가 마케팅을 통해서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프라인은 단골이 중요하겠지만 온라인은 단골을 만들고 손님을 계속 떠나지 않게 잡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오프라인은 이 매장의 위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매장이 아무리 뭐 내가 뭐 명동이나 뭐 이런 데 있다고 해서 부산에 사는 사람이 명동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내가 오프라인은 결국에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온라인은 지역의 한계가 없잖아요. 해외에서도 구매를 하니까. 화장품 같은 쇼핑몰 운영하다 보면 뭐 의류 쇼핑몰은 안 그랬는데 화장품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막 호주에서도 구매하시고 중국에서도 구매하시고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구매하시고 미국에서도 구매해요. 그 교민들이겠죠. 저희는 한글 홈페이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구매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라인은 지역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 제한도 없죠. 24시간 돌아가니까 새벽 4시에도 우리가 잘 때 주문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골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는 게 맞다. 그리고 재구매율을 30%에서 40%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고객 관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게 우리가 어떤 혜택을 고객한테 계속 제공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고 이제
쇼핑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후기입니다. 후기가 없으면 구매하기 꺼려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려는데 후기가 0개야 0개야 그러면 이거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 누군가 써보고 뭐 얘기를 해야지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뭐 다 중요한 게 많지만 후기가 많아야 돼요. 후기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기를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쇼핑몰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후기 쓰면 1,000원 준다. 1,000원 받으려고 누가 후기 쓰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쓰거든요. 저 같으면 1,000원 받으려고 후기 안 써요. 그럼 후기를 줄 수 있는 확실한 베네핏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럼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뭘 했냐면 후기를 쓰면 구매한 제품 하나 더 줬어요. 그냥 A라는 제품을 구매했는데 후기를 쓰면은 A라는 제품을 또 보내줬어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후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왜냐면 하나 더 받고 싶으니까. 사람 굉장히 가장 간단한 심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남을 수 있느냐?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화장품 쇼핑을 운영할 때 하루에 배송이 많을 때는 뭐 200개, 300개까지 나갔고 적을 때는 뭐 150개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로 후기를 쓰시는 분의 어떤 비율은 15%?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를 더 드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후기를 계속 발굴해낼 수 있는 거죠. 결국에 고객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쓰게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정말 이거는 내가 고객으로서 이건 진짜 후기를 안 쓰고는 못 베기겠다.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정말 뭔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동. 편지를 써준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이 A인데 A를 샀더니 B, C, D, E를 같이 뭐 샘플로 넣어주거나 혹은 사은표로 넣어준다던가 그러면 이건 무슨 이거 이렇게까지 제품을 많이 주는 거야? 너무 감동 먹어서 써준다거나 마찬가지로 쉽지 않죠. 이게 뭐 원가의 비중이 있으니까 마진의 어떤 비중이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구매하면 무슨 뭐 되도 안 되는 뭐 사탕 같은 거 넣어주시는데 제가 볼 때 거의 효과 없어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사탕이 있고 없고가 구매하는데 이거 사탕 주니까 또 사야지. 제가 볼 땐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손편지 하나 더 써주시는 게 훨씬 고객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 후기를 많이 쓰게 제품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높여라. 쉽지 않죠. 두 번째 무슨 뭐 제품을 굉장히 많이 정말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줘라. 마찬가지 쉽지 않아요. 마진 때문에. 뭐 세 번째로는 어떤 인간적인 교류나 감동을 통해서 뭐 또 감동을 줘라.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루에 300개 주문 들어오는데 300명씩 손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걸 그렇다고 뭐 아르바이트생을 막 써가지고 기계적인 손편지를 쓴다는 것도 감동은 아니잖아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모르게 한다 그러면 또 뭐 감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후기를 많이 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객 관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는 CS 관리가 있겠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친절한 게 능사 아니에요. 고객이 왕이다. 뭐 고객이 왕일 수도 있겠죠. 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고객이 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사람마다 그건 생각이 다른 거니까 철학이 다른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CS의 방법을 정했으면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 뭐 최대한 친절하면 좋고 최대한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하면 좋겠죠. 그리고 최대한 뭐 디테일하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해보는 항목이 있을 텐데 아주 단순하게 그런 거예요. 제품 언제 보내주나요? 이렇게 질문을 올렸어요. 그럼 답변에 내일 갑니다. 끝? 이거보다는 고객님 뭐 입금 확인했고요. 뭐 입금 확인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제품은 오늘 우체국 택배로 발송되고 아마 내일 정오경에 수령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일 수령 못 하시고 무슨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연락 주십시오. 이 전자와 후자의 답변 당연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후자로 답변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럼 사실 템플릿화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건 뭐냐면 답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정해서 미리 다 이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답변 세팅에서 약간씩만 고객님들의 질문에 맞춰서 변환을 해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답변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직원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하나를 물어보면 10개를 답변할 수는 없어도 하나를 물어보면
최소한 두세 개 이상은 답변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를 물어보는데 하나만 답변하는 건 그거는 정말로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고객 CS를 잘 세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관리의 기본이고요. 다섯 번째는 거래처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이템마다 다르겠죠. 저희 화장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계속 체크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뭐 거래처는 이미 다 있을 거고 화장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화장품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뭐 제품 발굴, 뭐 시장 조사, 뭐 이런 벤치마킹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의류,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의류, 나이키, 아디다스, 뭐 노스페이스 이런 의류를 했다면 제가 직접 수입할 수도 있지만 모든 물건을 제가 100%다 수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누군가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수입하는 제품의 이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아디다스의 A, B, C, D를 수입했지만 저 사람은 아디다스의 뭐 X, Y, G를 수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품이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발굴해서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살게요,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계속 발굴해내고 조사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아닌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내 브랜드인 경우에는 계속 내 브랜드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시장 조사,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팔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계속 여기서 어떻게 확장을 해 나갈 것인가, 로드맵을 짜야 되는 거죠. 그 로드맵을 짜서 그 로드맵대로 우리가 거래처 발굴이든 거래처 조사든 시장 조사든 제품 개발이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사이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사이트를 런칭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났어. 런칭한 그대로 계속 쓰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회의 트렌드는 계속 바뀝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 디자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지금 2017년이잖아요. 지금 옛날에 나왔던 그러니까 아이폰 5 정도 때의 아이콘 디자인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알아요? 굉장히 촌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당시엔 그게 굉장히 예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어떤 아이콘 트렌드는 뭐 플랫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네이버나 이런 웹사이트들도 플랫한 디자인으로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디자인의 트렌드인 겁니다. 이 플랫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평면의 어떤 디자인의 그걸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디자인이 다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축구를 즐겨보는데 그 해외 축구 EPL의 어떤 그 디자인들도 플랫한 디자인으로 2016, 2017 시즌에 다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디자인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난 결국 2년, 3년밖에 안 됐지만 그걸 보면 굉장히 촌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트의 디자인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누가 정해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계속 흘러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그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사진에도 트렌드가 있는 거고, 아까 상품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의 트렌드가 스모키야. 몇 년 전에 그럴 때 있었죠. 뭐 가인 씨가 막 인기 있고 막 이럴 때 스모키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스모키로 어떤 이 뭐 모델의 뭐 메이크업을 스모키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겠지만 지금 스모키가 유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걸로 한다면 너무 트렌드에 뒤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우리가 리드할 수는 없는 거예요. 트렌드를 리드할 수는 없어요. 트렌드 리드는 뭐 저 셀레브리티들이 하던가 굉장히 유명한 대형 업체들이 하는 건데, 트렌드를 팔로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트렌드가 있는데 그걸 따라가지도 않는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트렌드를 개척할 수는 없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디자인 어떤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고, 사이트의 어떤 기능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트의 기능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직접 개발한 분들이 아닌 이상 임대형이나 패키지 같은 것들을 정해진 기능밖에 없는 것들이 있지만, 그 정해진 기능들도 그 업체들도 계속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업데이트된 기능이 무엇인가, 실제로 이 업데이트된 기능을 우리 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도움이 되는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우리 사이트를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카드 결제할 때
뭐 액티브엑스를 설치해서 막 결제할 때 막 짜증이 나잖아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금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 굉장히 뜨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페이는 PC든 모바일이든 아주 단순하게 결제할 수 있어요. 숫자로 된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결제를 할 수 있다고요. 30만원 미만일 경우에. 그러면 그 자체의 편리성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빨리 도입하자. 그런 것들을 계속 서칭하고 계속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몰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 해외에서 슬슬 접속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에서 접속이 들어온다. 그럼 내 사이트에 알리페이 같은 걸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구권에서 접속이 들어온다. 그럼 페이팔 같은 걸 연동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우리 사이트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쇼핑몰 당연한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 개발. 당연한 거죠.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6번째 사이트 유지보트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이 포함된 거죠. 디자인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웹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아무래도 나라의 어떤 정치적으로 좀 비선 실세니 이런 부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트렌드를 내가 계속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의 어떤 유명한 멘트들을 이용해서 상품 디자인할 때 멘트를 넣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명예훼손이나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에서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게 어떤 커뮤니티나 SNS 상에서 굉장히 화제되는 멘트고 그런 걸 이용해서 상품을 홍보를 할 때 사람들이 이 사이트 센스 있네, 이 제품 센스 있네 이럴 수 있다면 그게 당연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사이트의 브랜드 밸류가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역효과나게 잘못하면 안 되겠지만 잘 센스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 자기 개발입니다. 사회의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는 것도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란 건 어떤 바운더리는 없어요. 바운더리는 여러분이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자기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마케팅에 대해서 자기 개발 당연히 해야 되겠죠. 새로운 마케팅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적인 쇼핑몰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쇼핑몰을 만들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존 같은 거 보세요. 우리가 아마존이랑 비교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마존 가서 구매하잖아요. 저도 아마존에서 구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쇼핑몰은,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들은 한국 사람만 와서 구매를 하는가? 그런 부분을 깰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한국의 경쟁력이 낮다기보다는 저는 어떤 금융 관련 제도들, 고인증서라던가 액티브엑스가 없으면 결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회원 가입할 때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된다던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들 때문에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의 사이트에서 구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점점 지금은 이제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핀테크 법이 많이 개정되면서 점점 좀 간소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 시장도 노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나에게 맞는 바운더리를 설정하고 거기에 있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나는 장기적으로 내 사이트를 내가 개발할 거야 해서 프로그램을 공부하는데 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개발하는 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내가 하고 있는 쇼핑몰에 의미가 있는가, 도움이 될 것인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바운더리를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예. 저번 편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운영할 수 있는 이 지속 가능한 여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운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정말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는 동대문 의류를 할 건데 하루에 제품을 100개씩 업데이트 할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죠. 그 공부의 신 강성태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안 지켜. 왜? 지킬 수 없는 계획을 짜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바운더리를 현실성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바운더리를 세팅해서 지속적으로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루에 30분 혹은 하루에 10분이라도 내가 매일매일 트라이 해가지고 조금씩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쇼핑몰 운영 노하우. 자, 7가지 얘기를 했고요. 자, 첫 번째 운영 마인드 세팅, 두 번째 기본적인 철칙을 지키기, 세 번째 상품 디스플레이 관리하기, 네 번째로는 고객 관리, 다섯 번째로는 거래처 뭐 지속 체크, 발굴, 그 다음에 어떤 시장 조사, 벤치마킹,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사이트 유지 보수하고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일곱 번째는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카테고리만 또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라든가 혹은 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30분, 20분이 아니라 뭐 1시간, 2시간씩 얘기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실제로 해왔던 것들, 그 다음에 뭐 제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섞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느 때보다 좀 알찬 것 같았어요 오늘.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에디군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오늘 알찬 것 같아. 에디군이 질문을 했는데 예, 뭐 시청자분의 한 분이 정말 쓸모없는 질문을 한다 그래서 에디군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그래갖고 질문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은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니까 댓글에 너무 이렇게 개의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뭐 악플이든 뭐 선플이든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구정 연휴인데요. 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 한 해 만약에 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대박 나시길 바라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정말 더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나중에라도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에 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